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요, 앵두님의 누구나 1억으로 월 3,400만원 월급 대신 월세 받을 수 있는 고시원 창업, 오늘은 실전편입니다. 전체 강의 중에서 계약 전부터 잔금까지 알아두면 돈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퇴 시점에 만약에 1억이 있다고 하면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상가나 오피스텔이 생각나실 겁니다.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1억 가지고 월세 받으면 한 30만 원 내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생활비가 안 되죠. 그런데 고시원은 이것의 10배인 300만 원 정도를 만들 수 있으니 꽤 괜찮죠. 물론 나의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도 은퇴 시점에 비교적 안전하게 300만 원 벌 수 있는 방법, 앵두님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시원 창업 강의의 긍정에너지 앵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약 전부터 잔금까지 알아두면 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처음에 1년 전에 창업을 할 때 사실 계약하고 잔금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잔금날에야 비로소 실감이 나서 잔금날 정말 멘붕이 와서 이렇게 되게 멍하게 하루 종일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계약 전부터 잔금 전까지 미리미리 해두고 알아뒀었으면 잔금 이후에 훨씬 더 빨리빨리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었던 부분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그 골든타임을 놓쳤던 거예요. 그게 너무 지금까지 아쉬워서 여러분들은 이제 계약 전부터 잔금까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미리 해두시면 훨씬 더 비용 절감이 된다는 부분들을 제가 포인트를 잡아왔습니다. 고시원 매매 진행 과정은 처음에 이제 고시원을 임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시원을 계약하고 이제 고시원 잔금을 한 다음에 인수를 받으셔서 이제 직접 운영을 하시는 이 세 가지 프로시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는 먼저 처음으로 하실 때는 중개사분과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면 처음에는 사실 절차도 잘 모르고 중요한 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노하우가 있으신 중개사분들이 컨트롤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주더라도 저는 리스크를 해지하는 차원에서 중개사분들과 계약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고시원 창업을 하셨던 분들보다는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모두 다 처음이실 거라고 감안을 하고 이제 중개사분들과 계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막상 고시원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큰 비용 지출이 공과금입니다. 공과금은 전기, 수도, 가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니까 저희 고시원은 다행히 열 효율이 괜찮아서 난방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고시원이 위치한 건물들이 대부분 연식이 오래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일부 준비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고시원을 신설하고 신축하기에는 굉장히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제 옛날에 신축한 고시원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이제 신축 건물보다는 조금 건물 연식이 있는 곳에 고시원들이 많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자체 연식이 이미 20년, 30년 된 건물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건물의 특징은 뭘까요? 이제 건물이 노후화돼서 외벽에 방수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열도 잘 안 되고 아무래도 그런 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열심히 보일러를 틀어도 열이 다 외부로 방출이 되니까 잘 따뜻해지지가 않고 보일러비는 보일러비대로 나가고 이제 입실자분들은 계속 춥다고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면적 100평을 기준으로 이제 한겨울 가스비가 한 100만 원 정도 이하로 나오는 곳이어야 된다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다른 원장님들 보면 겨울에 추운데도 가스비가 100만 원 넘게 나온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이제 건물의 문제인데, 그거는 건물을 허물고 신축하지 않는 이상은 고쳐줄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계약하시기 전에 이제 좀 오래된 건물이라면 이제 그 한겨울에는 가스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이제 기존에 운영하시는 원장님한테 살짝 여쭤보면 그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100평 기준으로 한겨울에 가스비가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이제 그거는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유선방송 정수기 등 이제 각종 렌탈의 약정 기간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걸 몰라서 그냥 인터넷 비용을 그대로 이제 인수를 받았거든요. 승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비용을 37만 원씩 납부를 했는데 이제 이게 약정이 끝나고 제가 신규로 가입하니까 한 달에 9만 원에 가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가입을 처음에 할 때 제가 이 인터넷 유선방송 구조는 사실 유통 구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조금을 주잖아요. 목돈의 보조금을 주고요. 이제 그 보조금을 대신에 한 달 그 인터넷비에 녹여요. 그래서 보조금을 막 500에서 1000만 원씩 주거든요. 아무래도 방이 많고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목돈으로 처음에 주는데 그걸 전 원장님이 다 가져가 버리시면 약정을 유지하면서 이제 제가 인수받는, 이제 승계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비싼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면서 그거를 보조금 받은 거를 미리 선불로 받은 거를 이제 제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몰라서 37만 원씩 내다가 다행히 1년이 안 돼서 약정이 끝나서 9만 원짜리로 갈아탈 수가 있었는데 이것만 해도 매달 28만 원 차이면 1년이면 300만 원이나 돼요. 그리고 3년이면 1000만 원이나 되죠. 그거를 미리 이제 목돈으로 약정을 걸고 주는 시스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기보다는 전 원장님과의 계약은 종료하고 신설로 알아봐서 그 보조금을 500이든 1000만 원이든 그러니까 새로 인수한 사람이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한 달 비용이 뭐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1년 후 2년이 쌓이면 큰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시원 계약을 한 다음에 잔금까지는 보통 한 달 정도를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계약이고 계약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준비해서 빨리 인수해서 빨리 돈을 벌고 싶으시면 한 달로 계약을 하시지만 사정에 의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한 달 반이었으면 좋겠다, 2달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조율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되게 많이 바쁘기도 했고 막 이사랑 겹쳐서 잔금까지 2달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달 정도로 해서 차분히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첫 경험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잔금을 좀 넉넉하게 잡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게 되게 중요 포인트예요. 계약하기 좋은 달이 12월, 1월 혹은 7월이나 8월입니다.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한겨울, 한여름이 계약하기에 좋은 달입니다. 이거는 고시원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그런데요. 보통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비수기예요. 그래서 매수하기는, 그러니까 물건을 사기에는 좋은 시기입니다. 반대로 물건을 팔기에는 안 좋은 시기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물건을 살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이제 계약을 하시면 유리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12월, 1월에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이게 왜 좋냐면요. 12월, 1월이 가장 춥잖아요. 그래서 난방비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때 계약을 하면 잔금까지는 이제 그 공과금을 전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12월, 1월에 계약해서 한 2월, 3월에 잔금을 하고 한 달 정도 수리를 하고 4월이나 5월부터 이제 오픈을 하면 공과금도 많이 안 나오고 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시기이기 때문에 방도 잘 나가고 이제 일석이조 효과인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이걸 몰라서 가을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월 말에 잔금을 하고 11월 한 달 동안 이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하고 짠! 하고 12월 달에 오픈했더니 한겨울이죠.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좀 애가 많이 탔어요. 또 오픈, 그러니까 11월, 그리고 12월 달을 11월, 12월 달에 따뜻하게 보일러를 이제 공실이 많은 곳에서 계속 보일러가 돌아가면서 공과금은 공과금대로 내고 12월 한 달 동안 손님이 없어서 막 적자가 나고 이러니까 침이 바싹바싹 마르더라고요. 다행히 뭐 1월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돼서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2월에는 많이 들어오시면서 그때부터 적자를 모면했는데 이런 계약하기 좋은 달도 체크를 기왕이만 하셔서 오픈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비용을 세이브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이것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에 기재하면 좋은 특약사항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부분은 분명히 중개사 분들이 다 이제 체크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만 제가 추려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과금 렌탈 승계 관련, 이제 이거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월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기존 것을 종료하고 이제 새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만약에 뭐 약정을 해서 1년밖에 안 지났어요. 3년, 전 원장님이 3년 약정을 했는데 1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럼 2년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 2년에 대한 위약금이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은 이제 웬만하면 승계를 하려고 하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딜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 이 가격이면 보조금을 얼마 받으셨냐. 그러면 1년만 그 보조금 혜택을 보신 거니까 그 보조금 받으신 거에 2년치는 저에게 주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면은 이걸 요구할 수가 있는데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승계 받아야 되는가 보구나 하고 그냥 승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구조를 알고 또 이 정도 규모면 보조금을 얼마 정도 받지 않으셨냐? 이제 2년 남았고 제가 그걸 부담을 계속 월 해야 되니까 그걸 납부하려면 이제 그 보조금을 몇 프로 정도는 저한테 주셔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비용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월 10만 원 정도가 적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된다면 이제 보조금 쪽으로 해서 받으신 거기 때문에 남은 약정 기간으로 나누기 해서 좀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누수는 모든 부동산을 관리하는 뭐 부동산에서는 항상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제 사고인데요. 누수는 이제 계속 달고 해결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이제 구축을 리모델링 해보기도 했고 신축을 하고도 뭐 계속 건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투자할 때도 그랬고 누수 관련 이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이제는 뭐 너무 누수 관련 사건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웬만한 누수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내공이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누수가 나면 일단 영업에 지장이 있잖아요. 신축 건물에도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누수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지만 이제 뭐 치명적인 누수가 있는 경우에는 전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잔금일 이후 한 달 안에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하면 양도인이 책임진다라는 누수 관련 특약을 하나 넣으시면 조금 더 안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 보장 관련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전 원장님이 기존에 운영하셨던 그 월세를 승계하는 조건이잖아요. 근데 승계를 하면서 갑자기 건물주가 이 월세를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이 물건을 선택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 기존 원장님이 계약한 월세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이다라는 거에 대한 조항도 넣으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 관련해서는 고시원업은 중요한 게 소방 안전 관리를 받아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그 소방 안전 필증이라는 거를 명의 변경을 해서 받아야 이 소방 필증이 있어야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서류고요. 이제 이 소방 관련 명의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현재 소방 시설에 불합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뭔가 고장이 났다면 그거를 전 매도인이 고쳐주는 조건으로 소방 관련 필증을, 소방 필증을 받는데 매도인이 협조를 하고 모든 수리 비용은 이제 전 원장님께서 책임지고 수리해서 넘겨준다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명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건 없이 해약한다. 이거를 꼭 넣으셔야 되는데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제 전 원장님이 소방 필증을 받은 이후에 구조 변경을 했거나 뭐 이런 되게 치명적인 어떤 하자가 있을 경우라서 이거는 꼭 넣으셔야 되고 이 부분은 아마 중개사분이 챙겨주실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실료 관련해서는 입실료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잔금일 전까지는 이제 전 원장님이 가져가시고 잔금일 이후부터 받는 이제 입실료는 새로 인수한 원장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뭐 키 보증금이나 청소 보증금으로 받은 돈은 전 원장님이 새로 받는 원장님한테 그거를 정산해서 지불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되게 복잡하고 좀 세세한 작업이라서 이런 거를 전 원장님하고 여러 번 만나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중개사분이 좀 저에게 협조적일 수 있게 계속해서 조율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실 보장 관련해서 현재 공실이 얼마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잖아요. 근데 이제 잔금일까지 뭐 한 달 혹은 두 달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어떤 변동이 있죠. 그 변동에 대해서 한 2개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뭐 한 5개, 막 10개, 공실이 10개인 줄 알았는데 20개가 된다. 이런 거는 또 영업에 차질이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보통 실당 한 달분의 입실료를 이제 전 원장님이 새로 인수하는 원장님한테 보장해주는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원장님이 이제 좀 이 고시원을 많이 방치를 하신 상태였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이 고시원을 골랐긴 했지만, 막상 가서 봤더니 정말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현 상태가 너무 차이가 많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실도 뭐 10개라고 했는데 방이 있다고 하는데도 다 열어보니까 사람이 없고, 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셨던 상태고, 막 이런 좀 계약 이후에, 잔금 이후에 좀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어떤 큰 마음을 이제 가지고 또 창업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공실 보장으로 이제 한 달의 입실료라도 보장이 되면 조금 숨통이 트이니까 이제 이것도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후 잔금 전에 저는 2달 이제 여유롭게 잡으려고 2달을 잡았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좀 멍 때리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먼저 이제 다중이용업 교육이라고, 한국소방안전원에 들어가시면 다중이용업 교육이 있어요. 거기서 신규 교육을 신청해서 6차시까지 들으시면 되는데 한 반나절 정도 소요되거든요. 이걸 다 듣고 나면 소방안전교육 이수 증명서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하고, 이 소방교육 이수 증명서를 출력하고 다음에는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돼요. 이 2가지는 소방필증 명의 변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거든요. 이거는 관할 소방서에 전화해서 압류 번호를 문의하신 다음에 화재보험사에 가입해서 이제 이거를 압류 번호만 알려드리면 거기서 의무 가입을 해야 되는 거 한 1년에 10만 원 정도 해요. 10만 원이 안 됐어요. 저는 한 7만 얼마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가입해주면 이 책임보험 가입 증서와 이수증명서가 같이 가져가서 이제 관할 소방서로 직접 가면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 명의 변경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저는 시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웬만한 건 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해결을 하려고 되게 많이 방법을 찾았는데,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은 관할 소방서에 꼭 방문을 하셔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명의 변경을 신청하면 이제 소방관이 이제 직접 고시원에 와서 이제 이런 안전시설 완비가 정확히 됐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는데, 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이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에 써진 대로 구조 변경이 없었는지, 이대로 다 수량이 잘 체크되고 있는지를 다 점검을 하시고, 이상이 없을 시에는 이제 새로운 명의자의 명의 변경을 해서 재발급을 해주시거든요. 요게 있어야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이 영업을 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잔금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안전 소방필증을 재발급 받아두시면 바로 잔금 이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러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해두시면 이제 영업을 더 빨리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저는 사실 이 소방 점검이 되게 떨렸거든요. 혹시 뭐 소방이 점검 패스를 못해서 이걸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자고 되게 떨렸는데,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까다롭게 하시진 않았고, 스프링클러가 이제 2호점은 고장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제 이거를 고쳐야 소방필증을 줄 수 있다 이러셔가지고, 그 전 매도인께서, 전 원장님께서 스프링클러를 고쳐주셨거든요. 그 비용이 꽤 들었어요. 한 100만 원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걸 보고 저도 발급을 받아서, 이게 그렇게까지
막 걱정하고 이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절차대로 그냥 그때그때 맞게 하면 되는 거라서 미리미리 계획 세우시고 이제 알아보시고 이거를 준비하셔서 잔금 후에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사실 1호점 때 권리금 사기를 경험했습니다. 네. 사기라면 사기고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냥 여러분들도 하도 이제 뭐 권리금으로 장난친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그냥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첫 번째 1호점 창업할 때 보증금 6천만 원에 권리금 4천만 원에 1억에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권리금이 저는 4천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한 권리금과 전 원장님이 생각하는 권리금이 다르다는 걸 이제 계약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전 원장님이 저한테 살짝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권리금을 4천만 원이라고 쓰긴 했지만 전 원장님과 중개사분은 3,500만 원에 거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 원장님은 권리금을 3,500까지만 받아주면 나는 매도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신 거고 중개사분께서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복비 개념으로 500만 원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전 원장님은 이제 복비 없이 나는 3,500만 원만 챙기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냥 4천만 원이라고 해서 복비를 500만 원을 가져가시고 매도인한테 3,500만 원을 주신 건데 저는 이게 되게 뭐 500만 원 사기라면 사기인데 뭐 아니고 뭐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입장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뭔가 확실하게 하지 않는 걸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그냥 처음부터 권리금은 3,500이고 거기서 뭐 중개 수수료를 500만 원 하겠다 이렇게 그냥 정정당당하게 얘기했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솔직히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불쾌하게 느껴져서 좀 권리금을 좀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권리금이 약간 검은 돈이더라고요. 뭐 세금이 있는 돈도 아니고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그런 비용이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하시는 중개사분을 찾는 것도 그리고 또 전 원장님과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경험해서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챕터 1에서는 계약 후 잔금까지 하면 돈 되는 것들, 이제 뭐 그런 인터넷 승계 같은 것만 잘 해도 1년에 300에서 3년에 뭐 1,000만 원까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고 또 그 전에 공과금, 매달 지출하는 비용이잖아요. 공과금도 뭐 열효율이 안 좋은 건물이면 막 한 달에 50만 원 막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미리미리 체크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저는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고시원에 저는 이제 특화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 노하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앵두님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번에 전체 강의 실전편은요 아래 댓글에 링크 달아 놓으시니까요 은퇴 시점에 월 1억으로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만드시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잉클 인생 이마 클래스는요 우리 40, 50대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잉클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그 해결책이 나와져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달아 놓으시면요 저희가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바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